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직접 확인한 오스틴 로보택시 플릿 2배 확대 소식부터 시작해서 이 결정이 가져올 산업적 의미, 웨이모 같은 경쟁 로보택시와의 차이점,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된 무인 로보택시 준비, 태양광으로만 작동하는 최대 규모의 슈퍼차저 등의 테슬라 소식과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조금 뒤 일론 머스크가 주요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바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의 숫자가 다음 달에 2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로보택시 트래커에서 확인되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수는 베이에리어 같은 경우 97대가 확인되지만 오스틴은 아직까지 29대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오스틴의 로보택시가 2배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5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인 주총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올인 팟캐스트를 통해서 올해 말 로보택시가 1500대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오스틴에서는 30대 정도만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1500대에 많이 못 미치는 수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팟캐스트에서 나온 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타임라인과 수치를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론의 워딩을 보게 되면 다음 달에 2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 다음 달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뒤 2배로 증가하고 매주마다 2배로 증가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5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32배 혹은 최소한 10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되느냐 제거되지 않느냐입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되는 순간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몇십 대 로보택시 증가한다 혹은 몇백 대 로보택시 증가한다 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생산하는 모든 차량이 테슬라가 원하기만 한다면 로보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이벤트가 바로 안전 드라이버 제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베이 지역에서의 로보택시 증가 혹은 곧 진행되는 오스틴의 로보택시 숫자 증가 역시 안전 드라이버 제거를 코앞에 두고 로보택시 숫자를 먼저 확대하는 예행 연습의 일환으로 보는 게 전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전 드라이버 제거를 위한 조치가 착실히 진행 중인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 차량 실내 내부 카메라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쉐어링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실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테슬라 차량의 추가 정보를 더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로보택시를 염두에 둔 업데이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지는 순간 테슬라 입장에서 로보택시를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차량 제조 원가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로보택시 한 대 추가 설치에 3만 불 내외가 되는데, 웨이모는 차량 한 대 가격 자체가 15만 불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412대 웨이모 차량 같은 경우 약 7천만 불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테슬라의 실체를 깨닫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테슬라는 3만 불이면 로보택시 한 대를 추가할 수 있는데, 단 1년만 운영하더라도 원가에 해당하는 3만 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게 테슬라의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돈 복사 기계라는 말을 괜히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돈 복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곧 올해 말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차이나에서도 재미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오토파일럿 기능 테스트 엔지니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포지션 이름 자체는 오토파일럿이지만 FSD와 상관관계가 있을 확률 역시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에 거진 최신 버전 FSD가 배포가 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 규제로 인해서 여전히 과거 FSD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난 주총을 통해서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 중국 역시 FSD의 완전 승인이 이루어져서 최신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했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이 이벤트의 일환으로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채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저혈압 치료 영상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량을 보게 되면 사실상 반파가 된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테슬라 차량은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보이지도 않던 차량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서 사고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빨간불인데도 냅다 달린 이 잠재적 살인마가 사고 차량으로 오더니 왜 빨간불에 계속 달렸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 카메라에 해당 내용이 모두 다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 이 잠재적 살인마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덤탱이를 씌웠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자동차의 대시캠은 반드시 필요하고 테슬라 차량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가 베스트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에서 고속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이 차선을 바꾸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차선을 바꾸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또 예외 없이 1%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주행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저딴 식으로 추월을 하는지 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람이 운전하면 너무나도 예상 밖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발뺌을 한다는 것을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당연히 모범 운전을 하는 선량 시민이지만 이 1%가 항상 문제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의무화되는 미래에는 바로 이 1%의 잠재적 살인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다루었던 내용이 일론 머스크가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 FSD 라이센싱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이는 거의 미친 일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패러데이 퓨처에서 테슬라의 FSD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내연차 제조사들과 다르게 오히려 신생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 테슬라의 FSD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흥미롭고 아무래도 잃을 게 많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내연차 회사보다 신생 전기차 회사가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수익을 보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테슬라의 후광을 받아서 전기차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곧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면 차량을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슈퍼차저와 관련된 아주 큰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마침내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공식적으로 완성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 북미에서 가장 혼잡한 장거리 여행 도로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로스트 힐즈에 위치해 있는데 기존 슈퍼차저와 아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망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슈퍼차저는 현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낮 동안 전기를 생산하며 10개의 테슬라 메가팩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는데 이 저장량이 39메가와트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전력망에서 전력을 끌어오지 않고도 대규모 교통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슈차에서는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 슈퍼차저에는 총 164개의 슈퍼차저 충전 부스가 존재하는데 단 1년 만에 건설을 완료했으며 단순하게 충전 부스가 많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력망 없이도 대규모 충전이 가능한 슈퍼차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 이 슈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거진 다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 시설을 설비하는 데 들어간 돈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주유소 혹은 다른 슈차와 비교하면은 비용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기름을 사오거나 전력을 사올 때 들어가는 원가 자체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 벌써 최고 기록을 갱신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오늘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매일마다 노르웨이의 테슬라 차량 판매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번 4분기 오늘 노르웨이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금 갈아치웠습니다. 중요한 점은 벌써 어제 1년간 판매량 최고치를 테슬라가 갈아엎었는데 계속해서 엄청난 판매량이 노르웨이에서 목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 주마다 판매량을 발표하는 유럽 국가들의 테슬라 판매량을 보게 되면 현재 매주 판매량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 증가 추세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지난 분기 어닝콜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유럽 같은 경우 벌써 주요국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홍역을 한번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테슬라 판매 트렌드를 가장 보기 좋은 곳이 되었고 이번 4분기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리포팅하는 유럽 국가에서 이번 분기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2024년 4분기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판매량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간은 항상 매분기 마지막 월입니다. 아직까지 마지막 월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그 밖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인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 투자 기재는 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치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는 정치계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낸시 펠로시입니다. 낸시 펠로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공시가 나오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조차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낸시는 40%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시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계 투자 고수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입니다. 이 하원 의원 같은 경우 16.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 매수를 9번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투자 고수가 존재하는 미국 정치계에서조차 테슬라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 X 직원인 크리스 바켈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극단적인 일가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의 하루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 보통 새벽 2시경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짧은 쪽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새벽 시간부터 10시간 동안 테슬라에만 전념합니다. 이 10시간 동안 다양한 엔지니어들과 만나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현장 운영 관련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오후 5시에서 6시경 X 관련 업무를 시작하고 저녁과 밤 시간 역시 X 관련 업무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X에서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하는 주요 인사와 1대1 회의를 진행하며 이 회의는 밤 10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잡히고 새벽 1시 이후에 회의 시간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면 앞서 살펴봤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패턴입니다. 크리스 바케는 일론 머스크와 가까이 지내며 이 스케줄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주일에 1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런 극단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보링 컴퍼니인 뉴럴링크, 스페이스X 등도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보링 컴퍼니 역시 다양한 성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 차트 하나면 보링 컴퍼니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 초기 계획은 100만 불로 1마일 거리의 터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을 해보니 현재 276만 불이 들고 있으며 이는 원래 계획에 비하면 1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다른 전통적인 터널을 만드는 회사들의 비용을 보게 되면 25억 달러가 듭니다. 보링 컴퍼니와 비교하면 50%, 90% 비용이 더 나가는 게 아니라 99%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럴링크를 통해서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에게 컴퓨터 조작과 스마트폰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브 그레이너 씨 같은 경우도 2022년 자동차 사고를 당한 다음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럴링크 덕분에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 게임마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뉴럴링크를 사용했던 룰란드 씨 같은 경우 이 수술 절차가 얼마나 간단했는지 강조하며 뉴럴링크 시술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것은 칩이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과 목적의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럴링크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게 돕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꿈에 비교해 보자면 현재 테슬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감독 자율주행은 어쩌면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세상 전체를 바꾸는 기술이지만 5년 뒤, 10년 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다른 기업들이 성취할 내용에 비하면 지금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